안녕하세요. 오늘도 차라리 아이를 굶겨라 라는 책을 이어서 소개합니다. 우리의 먹거리 문화를 재조명하는 이 책은 순수한 어머니들이 모임에서 처음 기획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책은 우리가 현재 거의 매일 먹고 있는 여러 음식물의 해악성과 그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친절히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편으로 두부, 라면, 레토르트 식품, 빵에 대하여 소개합니다. 그러면 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부. 콩은 감자, 마늘 등과 더불어 이 지구상에서 가장 널리 재배되는 작물 중 하나로서 영양학적으로나 양리학적으로 효능이 뛰어난 식품으로 꼽힌다. 그런데 콩은 조직이 단단해서 아주 잘 익혀 먹어도 65% 이상 흡수되기 어려운데 두부로 만들면 95% 이상 흡수된다. 두부는 전통적으로 우리 입맛에 맞고 다양한 방법으로 조리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식품이지만 역시 대량 생산 체계에서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대부분 유전자 조작 콩을 사용. 수입 콩은 국산 콩이 4분의 1 가격도 안 된다. 그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거의 모든 두부가 수입 콩을 쓰고 있다. 지난 98년 베트남 중국 등지에서 수입된 콩에 면역력 저하, 생식 기능 장애, 암 등을 일으키는 DDT가 다량 검출됐다. 수입 콩은 재배 과정을 확실히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긴 수송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많은 농약을 살포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 수입 콩이 유전자가 조작된 것이란 의혹에 확신을 준 사건이 있었다. 99년 소비자보호원이 시판되는 두부를 수거해 조사한 결과 81.8%가 유전자 조작 콩을 쓰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예외인 제품은 22개 중 단 4개뿐으로 전부 회원제를 통하거나 유기농산물 매장에서 팔고 있는 국산 유기농 제품이었다. 각종 첨가제 사용. 두부를 만드는 과정에서 가장 많이 들어가는 첨가제는 단백질 응고제와 소포제다. 간수가 비싸니까 황산 칼슘이나 유산 칼슘, 글루콘 등으로 콩물을 응고시켜 두부를 만드는 것이다. 콩을 갈아서 끓일 때 거품이 많이 생겨 공정이 번거로워지므로 이때 생기는 거품을 제거하기 위해 역시 화학약품을 쓴다. 두부를 오래 보관하기 위해 포르말린을 뿌리는 경우도 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물에 담가둔다. 두부를 조리하기 전에 10분 정도 물에 담가두면 첨가물을 어느 정도 빼낼 수 있다. 그러나 물에 담근 상태로 팔고 있는 두부는 그 물이 오염되어 있을지 모르므로 사온 즉시 깨끗한 물로 씻어낸다. 냉장고에 보관할 땐 대접에 물을 붓고 그 안에 담가둔다. 원료인 콩의 원산지를 반드시 확인한다. 원산지가 미국, 호주, 중국산일 때는 유전자 조작 콩일 가능성이 있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수입 콩은 잔류 농약 문제가 있다. 국산 콩임을 반드시 확인하고 사자. 라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1년에 84개의 라면을 먹는다고 한다. 라면을 좋아하는 일본 사람들의 2배나 된다. 인터넷에서도 라면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생길 만큼 아이들이 간식과 먹거리로 자리 잡은 라면은 60년대 초 남대문 시장에서 한 그릇에 5원하는 꿀꿀이 죽을 먹으려고 길게 줄을 늘어선 사람들을 삼양식품의 전중윤 회장이 본 것이 계기가 되어 우리나라에 처음 등장하게 됐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영양 불균형. 라면의 면 100g에는 422kcal 내외의 열량이 들어있다. 이중 탄수화물이 65g, 단백질이 9g, 지방이 14g이다. 밀가루 반죽을 기름에 튀겼기 때문에 단백질은 부족하고 야채 수프에 들어있는 비타민과 무기질은 가공 과정을 거치면서 상당 부분 파괴되어
한마디로 영양이 고르지 못하다. 과도한 염분 함량. 소금을 과다 섭취할 경우 소금의 주요 구성 요소인 나트륨으로 인해 고혈압, 심장병, 뇌졸중 등 성인병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 특히 어린이의 경우 신장 미성숙으로 배설 기능이 떨어져 사망할 수 있다. 라면은 평균 2.8에서 6.3g의 나트륨을 함유하고 있고, 이러한 양은 성인 1일 나트륨 제한량의 3분의 2에 해당한다. 염분을 과잉 섭취하면 나트륨 성분이 소변으로 빠져나오면서 칼슘도 함께 나와 칼슘 부족 현상을 유발한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2번 끓인다. 라면을 끓인 후 물을 완전히 따라버리고 다시 물을 끓여 조리하는 것이 좋다. 산화방지제와 착색제와 같은 유해 성분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방법은 어디까지나 유해 성분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줄이는 것에 불과하다. 또 스프를 적게 넣고 야채, 멸치 등을 많이 넣어 먹으면 염분 섭취를 줄이고 비타민, 무기질을 보충할 수 있다. 레토르트 식품, 즉석 식품, 바쁜 생활, 간단한 식사, 그 대명사로 우리 생활 가운데 자리 잡은 것이 레토르트 식품이다. 복잡한 조리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대로 데워 먹는다든지, 끓는 물에 데친다든지, 물을 부어 간단히 끓이기만 하면 먹을 수 있다는 편리함과 주부들의 사회 참여로 인해 가사 시간이 줄고 어린이나 신세대 부부를 중심으로 식습관이 서구적으로 바뀌어가면서 그 종류와 수요는 증가 추세에 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환경 호르몬이 의심스러운 용기. 우리가 애용하는 레토르트 식품은 대부분 폴리스티렌 용기나 플라스틱 포장재로 쌓여 있는데, 이것을 먹기 위해서는 전자레인지나 뜨거운 물에 데워야만 한다. 문제는 제품을 데우는 과정에서 환경 호르몬이라는 내분비계 장애 물질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상품 선택 구입 요령. 제품이 부풀어 오른 것이나 포장재에 구멍이 발생한 것은 부패, 변질된 것이므로 구입하지 않는다. 구입 후에는 물속에 넣어 눌러보고 공기방울이나 내용물이 분출되면 교환해야 한다. 빵은 밀가루, 이스트, 달걀, 버터, 설탕, 소금 등을 넣어 만든다. 요즘은 식단이 서구화되어 밥 대신 빵을 먹는 경우가 많다. 아이들 간식으로도 간편하게 자주 먹이는데 이 빵에도 많은 첨가물이 들어간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실온에서 며칠 두어도 썩지 않는다. 수입 밀가루에는 발암성 농약으로 분류되는 카벤다짐이 허용 기준치의 130배나 들어있다. 어느 사찰의 스님은 재래식 뒷간에서 볼일을 보고 난 후면 항상 이 밀가루를 뿌리는데, 이렇게 뿌려두면 구더기가 생기지 않는다고 한다. 이런 수입 밀가루로 빵과 케이크를 만드니 며칠씩 두어도 썩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 다양한 첨가물이 들어간다. 빵의 주 원료는 밀가루, 백설탕, 기름인데 이 재료 자체가 벌써 문제 덩어리다. 거기에 또 빵을 만드는 과정에서 세균류의 성장을 억제하여 부패를 막는 보존제와 탈색제, 팽창제 등이 첨가된다. 이러한 첨가물은 위 점막을 자극하고 기관지염이나 천식 유발, 중추신경마비, 출혈성 위염을 비롯하여 간에 악영향을 미치는 등 인체에 위해한 요소가 많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통밀가루, 보리 등 우리 잡곡으로 만들어보자. 미국에서 재미있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흉악범죄를 저지른 자의 머리카락에는 납이 많고 학업 성적이 우수한 학생의 머리카락에는 아연과 동이 많았다는 점이다. 몸 안에 축적된 납을 줄이려면 세레니움이라고 하는 미네랄을 섭취해야 하는데, 이는 현미나 배아미 또는 통밀가루, 보리쌀, 검은빵 등 정제하지 않은 곡물에 많이 들어있다.
우리 밀이나 잡곡 등으로 만든 빵은 생활협동조합에서 구입할 수 있다. 네, 이상으로 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았고요. 병들어가는 환경 속에서 그나마 어머니들의 작은 실천으로 극복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먹거리입니다. 음식과 관련한 흉흉한 소식들이 올라온 후에야 뒤늦게 우리의 식탁을 돌아보아서는 안 되겠다는 처절한 위기의식에서 어머니들이 우리의 식탁을,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고자 나선 것입니다. 음식들의 해악성과 대처 방안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